핫한 기업들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시크릿 노트 시즌2 김나연입니다. 최고의 전문가가 선별한 핫한 기업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부터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코스피가 닷새째 오르면서 2280선을 회복한 2282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미중 차관급 회담이 진행되면서 미중 무역 분쟁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미국과 중국이 예정대로 25%의 관세 부과를 주고받으면서 시장 분위기가 악화됐고요. 장중 지수가 후퇴하기도 했지만 외국인이 매수 물량을 키우면서 다시 상승으로 추세를 잡았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의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최근 중국 정부가 상하이에서 한국행 단체 관광 상품을 허용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호텔 신라 신세계 등 면세점주들 급등했고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 화장품주들도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또 오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3거래일째 동반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15거래일 만에 790선을 되찾았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이 사자에 나서면서 791포인트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시총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서도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제외한 모든 종목이 올랐습니다. 역시나 코스닥 시장에서도 한알령 해제에 대해 기대감이 확대되면서 연우와 SD생명공학 등 화장품주들 급등했고요. 초록뱀과 스튜디오 드래곤 등 엔터주들도 3에서 5%대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장 마무리됐습니다. 자, 오늘 시장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는 박동혁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증시 또 글로벌 증시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국내 증시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선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동혁입니다. 앵커님께서 사실 충분하게 설명을 다 해주셔서 사실 달리 드릴 말씀들이 없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또 핵심적인 내용들 잠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 자체가 장중에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고 또 음봉이었었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막판에 좀 해결이 되면서 오후장 강한 매수세가 좀 유입됐습니다. 그러면서 상승에 대한 어떤 전환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어떤 기대감을 좀 들 수 있는 모습들이 좀 보여줬는데 우리나라 증시만 놓고 본다면 상당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낙폭도 이제 좀 제한적이고 이 바닥권에서 또 긍정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동안에 좀 부진했었던 그런 수급들도 개선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중국 증시가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물론 하루 이틀의 등락은 분명히 있지만 큰 추세상으로 봤을 때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대단히 좀 찝찝한 부분들이 있고 또 미국 증시 자체가 또 전일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된다면 장세가 전보다는 훨씬 좋아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차트부터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 보시게 되면 우선 오늘 장중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장중에 크게 빠졌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오늘 좀 심각하지 않겠는가라고 했었는데 막판에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주가 자체가 이렇게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장중으로 봤을 때 이렇게 반등이 나와주면서 양봉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께 급등 라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장기하고 이제 단기, 중기 시그널이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중기 시그널입니다. 보시면 이 빨간색 선 보이시죠? 이 빨간색 선이 이 아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가 위에 있으면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박스권 내지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주가 하단에 있으면은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충돌에 의해서 추세가 바뀌게 되는데 화면을 좀 더 확대를 시켜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 바로 어제 주가 자체가 충돌이 발생이 됐죠. 바로 터치가 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오늘 보시게 되면 이 급등 라인이 주가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추세가 바뀌었다는 얘기인데 추세가 바뀌었다라고 해서 단순히 상승장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고 박스권 또는 상승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긍정적이죠. 급락이 나올 가능성보다는 좋은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미국 증시를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다우지수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게 되면은요. 주가가 떨어질 때 나타나는 징후들이 있습니다. 물론 100% 확실한 건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대단히 높아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좀 드려본다면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첫 번째, 갭으로 상승이 나옵니다. 갭 상승. 그런데 주가의 봉이 짧은 양봉이 나와요.
짧은 양봉은 매수세가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윗꼬리가 달렸다는 것은 매도세가 강하다는 얘기고 짧은 양봉 매수세가 약하고 윗꼬리 달렸다는 것은 매도세가 강하고 그러니까 안 좋은 거죠. 양봉인데도 안 좋은 거죠. 그러면서 음봉의 횟수가 많아지게 되면 변수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크게, 때에 따라서는 단기적인 측면으로. 최근 흐름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갭으로 상승이 나오죠. 붕 떠서 시작을 하고 짧은 양봉의 윗꼬리. 그리고 음봉이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주가 자체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주가 자체가 어느 정도 올라간 이후에 갭으로 상승이 나왔어요. 이틀 연속. 윗꼬리가 달렸고 짧은 양봉입니다. 그러면서 전일 음봉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무조건 긍정적으로 해석해 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내 안전한 자산을 지키는 쪽이 좀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 아주 나쁘지 않았어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증시가 조금 분위기가 좀 개선이 된다면 더 좋지 않을까. 아무튼 전보다는 좀 나아지고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장세에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는 좋았지만 여전히 미 증시와 또 중국 증시의 확실한 분위기 개선 확인되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급등을 했을지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루미 마이크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운영 자금 조달을 위해서 100억 원 규모의 전환 사채권을 발행하기로 결정했다는 공시가 나왔고요.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대표님 한 번에 그 하락폭을 다 만회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저도 검색기 종목이 딱 포착된 이후에 이게 순간에 그냥 상한가가 들어가 버려서 상당히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또 제 검색기를 또 사용하는 많은 또 고객분들께서 이렇게 또 보고 또 수익을 또 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좋아요. 우선은 이제 내용은 괜찮죠. 네, 유상증자도 사실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데 제3자 배정, 즉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하면서 어떤 특정 누군가에게 물량을 어느 정도 좀 팔겠다라는 내용과 같겠죠. 그래서 보통 주식시장에서 3자 배정은 보통 상한가 한 방 정도 나옵니다. 역시나 좋은 내용이 나오니까 오늘 강하게 올라간 것 같아요. 보통 상승장에서는 3자 배정 이슈가 뜨면은요 한 상한가 한 두세 방 정도는 터지는데 장이 안 좋아서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제 중요한 것은 뭐 기술적인 측면이라든지 이제 내용은 참 좋지만 재무적인 측면 자체가 조금 부실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재무적인 측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화면 보시게 되면은요 어떻습니까? 안 좋아요, 그렇죠? 네. 뭐 순이익률도 3년 연속해서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유보율이 있죠. 네, 유보율은 쉽게 얘기해서 이제 쉽게 설명을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여유 자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매출이 좀 잘 안 나와도 내가 가지고 있는 여유 자금이 있으면 그것을 이용을 해서 뭐 투자 설비도 할 수 있고 또 직원도 월급도 줄 수 있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은 지금 유보율이 지금 현재 마이너스입니다.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런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때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심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루미마이크로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처럼 상한가가 강하게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이제 의미 있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보셔야지 야, 강하게 올라갔고 시장 대비해서 높은 상승률이 나왔으니까 이거 좀 더 끌고 가보면 어떨까? 또는 중장기적인 측면을 좀 고려하고 있다면 그건 아니다라고 정리를 내려드리고 네, 뭐 오늘 뭐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뭐 수익을 만족해야 될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루미마이크로 재무가 다소 부실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심할 수 있는 만큼 단기 관점에서 살펴보시라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는 오가니티 코스메틱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2분기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최근에도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은 8%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대표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적이 상당히 뭐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술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제 기본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 기업은 그 기본을 잘 지키고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재무적인 측면 그리고 차트를 통해서 한번 위치를 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도록 할까요? 네. 자, 화면 보시게 되면은요. 어떻습니까? 그냥 딱 봐도 지금 현재 실적이 대단히 좋아 보이죠. 그래서 2015년도에 영업이익률이 28%, 2016년도에 이제 27%, 네,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고 있어요. 30%에 가까운 영업이익률을 보여준다는 것은요, 네, 엄청난 겁니다. 이 대한민국에 좀 네, 이런 종목들 좀 찾기 어렵고, 그리고 이제 2017년도는 역시나 30%를 이제 또 늘어나면서 상당히 재무제표가 긍정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 종목이 이제 오른쪽 보시게 되면 시가총액이라고 보이시죠, 그렇죠? 네, 한 1,700억 정도가 되는데 부채가 지금 현재 280억입니다. 대단히 부채가 낮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사실 이제 실적이 좋은 종목이 좋으냐, 아니면 뭐 유보율이 많은 종목이 좋냐, 아니 부채가 적은 게 좋냐라고 한다면 부채 없는 기업이 사실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재무제표에서는 부채가 그 재무제표의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재무제표가 뭐 때에 따라 좀 부실해도 뭐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와도 부채가 없으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아무리 매출이 잘 나와도 부채가 상당히 과하면은 뭐 유상증자라든지 때에 따라서는 뭐 감자 이슈가 뜨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상당히 안정적인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주가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거 바닥줍니다, 그냥 그렇죠. 네. 상장한 이후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주가 흐름인데요. 뭐 최저가죠, 그렇죠? 이러니까 주가가 안 올라가면 사실 그게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정도 상승으로는 이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상승률이 아니죠. 장이 안 좋으니까 지금 현재 강하게 못 올라가는 거지. 장만 좋아지면 이런 종목들 가격에 대한 메리트 있죠. 실적 좋죠. 안 올라갈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관심 있게 보시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항상 보시면은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네, 오가니티 코스메틱은 재무 상태도 안정적인 데다 가격 메리트도 있기 때문에 장이 다시 살아난다면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시라 말씀드렸고요. 자, 마지막 종목으로는 장원테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휴대용 IT 기기의 외장 및 내장재 또 조립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오늘 7%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대표님, 이 종목은 어떤가요? 네. 해당 종목도 그 실적과 좀 연관되어서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주가가 상승함에 있어서 뭐 특별하게 뭐 눈에 띄는 모멘텀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네, 그런데 상당히 주가 자체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 네, 뭐 곧 있으면은 뭐 이제 100%를 향해서 지금 현재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주가 상승률이. 근데 이제 역시나 빼놓을 수 없는 부분들은 뭐냐면 실적에 대한 모멘텀 부분인데 해당 기업은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 종목입니다, 바닥권에서. 그런데 이제 실적 모멘텀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어닝 서프라이즈, 그리고 하나는 턴어라운드가 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닝 서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상 최대 실적 발표라든지 뭐 깜짝 실적 발표를 얘기를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에서 보통 이 어닝 서프라이즈 이슈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뭐 별로 뭐 메리트 없죠. 왜냐하면 이거 어차피 좋아질 종목 아니야? 어차피 앞으로도 실적 좋아지겠지. 당연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감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실 주가에도 크게 모멘텀적인 부분으로 작용하지 않은데 실적 턴 어라운드는 그냥 그동안에 부진했던 기업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야, 이건 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재무적인 측면을 통해서 직접 눈으로 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보죠. 자, 화면 보시게 되면은요, 2017년도에요. 좀 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순이익률이 이제 적자를 이제 기록을 했는데요. 2018년도 들어와서 이제 어떻습니까? 확실하게 지금 현재 턴 어라운드에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단순히 이제 실적만 턴 어라운드 됐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시가총액이 한 870억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부채가 지금 현재 300억 정도가 됩니다. 낮은 부채를 좀 유지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놀랄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유보율이죠. 네, 2000% 정도나 됩니다. 네, 상당히 규모가 큰 기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유보율이 2000%란다는 것은 뭐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주가 자체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빠지고 기간 조정이 나오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긴과 동시에 턴 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현재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턴 어라운드 실적 내용은 단기적으로 끝나지를 않아요. 보통 중장기적인 추세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최근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여전히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은 충분하다. 오히려 사실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다만 뭐 해당 종목을 관심 있게 보신다면 추격 매수식의 매매보다는 눌림목이 왔을 때 저가 공략을 하는 것이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원테크까지 오늘도 검색에 포착된 세 종목 자세히 들여다봤고요. 더 많은 종목에 대한 이야기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25시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이데일리 TV 투자25시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시크릿노트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박동혁 대표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은 어떤 강의인가요? 네. 오늘 이 시간은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가장 관심이 많을 수 있는 그 테마주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뜨고 있는 거, 사실 뭐 뜨고 있는 테마도 없지만 사실 남북교역주 외에는 없죠, 사실. 그렇죠? 한동안 떴던 거는 장기적으로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부분들이 있죠. 예, 남들이 모르는 거 우리가 파헤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시황 분석에 대해서 잠시 잠깐 설명을 드리고 향후 어떤 테마 그리고 그 핵심 종목이 무엇인지 특히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테마는 향후 정부 정책에 대한 명분으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부 정책 이슈는 단순히 뭐 20%, 50% 올라가는 개념이 아니죠. 보통 크게 봤을 때 수백 프로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향후 정책주가 될 수 있는 유망 테마주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핵심 종목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책 테마주 유망 업종과 또 종목 지금 바로 박동혁 대표의 강의로 함께 하시죠. 네. 자, 오늘도 시크릿 노트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설명드릴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서 시황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이후에 향후 유망 테마 그리고 핵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황을 알아야지 미래가 보입니다. 그래서 시황을 모르고서는 방향성을 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어느 쪽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읽을 수가 있죠. 시황을 통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자, 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시황 분석과 향후 유망 테마 그리고 핵심 종목. 이 향후 유망 테마를 분석한다는 건 또 예측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급 기술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부분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측을 잘 못했을 경우에 큰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예측을 잘하게 되면은 정말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또 장점이 있죠. 그래서 분석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자, 우선은 본격적인 그 테마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차트는 미국의 그 장단기 금리 차를 나타내는 차트가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 이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 좀 잠시 약간 설명을 좀 드리긴 했었으나
차트를 제가 준비를 하지 않아서 아마 와닿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 또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을 모르면 답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자, 우선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 그리고 단기의 어떤 그 금리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또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사례를 통해서 향후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화면 보시게 되면 2000년 그리고 이제 2008년도에 제가 화면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가 뭐냐면 2000년도는 잘 아시다시피 그 IT 버블이라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제 주가가 급락이 나왔었죠. 그래서 1년 동안 급락장이 오면서 정말 고통을 줬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2008년도에는 여러분들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금융위기, 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져서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충격을 줬었던 그런 시점이었어요. 뭐 여러분들께서도 뭐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경험을 못 해보신 분들께서는 뭐 그랬었던 적이 있었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이 주식 시장에 몸을 담고 계셨던 분들께서는 그때 그 시절이 얼마나 지옥 같았는지 아마 너무나도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금융 위기가 오기 전에 항상 나타났었던 징후가 있습니다. 뭐냐면 화면에 나와 있는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가 기준, 즉 0선 이하로 떨어지는 마이너스의 어떤 그 현상을 보여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이너스 현상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바로 급락장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시그널이 터진 이후에 향후 1년에서 2년 이후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화면을 보시게 되면 2000년도 보시게 되면은 장단기 금리 차가 마이너스 시그널로 들어온 상태에서 이 기준선을 뚫어준 이후부터 본격적인 IT 버블에 의한 급락장이 찾아왔었고, 동시에 그 이후 미국에서 나름대로의 금리 정책을 펼치면서 2001년도에 잘 아시다시피 미국 금리가 6.5% 정도 됐었죠. 그런데 그것은 이제 인위적으로 다운을 시키면서 1%대 저금리 시대를 맞이하면서, 즉 자연스럽게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리는 형태였었죠. 그러면서 그 몸집을 더 키운 상태에서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면서 급락장이 왔었고, 급락장이 오기 전에 나타났었던 징후가 바로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가 마이너스로 진입하고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의 상황을 화면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느끼는 바가 뭡니까? 화면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지금 마이너스 구간으로 돌입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곧 있으면은 머지않아서, 이것이 뭐 하루아침에 마이너스 구간으로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향후 뭐 1년 또는 2년 안에 이 마이너스 구간으로 들어올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마이너스로 진입이 됐다고 해서 급락장이 오는 건 아니고, 마이너스로 진입된 이후에 다시 기준선을 뚫어주게 되면 뭐 100% 급락장이 오고 금융위기가 온다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왜? 그동안에 그랬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지나가 봐야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조각을 하나하나 맞추면서 이 퍼즐을 완성시켜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장단기 금리 차만 가지고선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참 무의미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어떤 부분들이 또 문제가 있는지를 오늘 잠시 잠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자, 화면 보시게 되면 이제 종합주가지수와 이제 코스닥 차트가 되겠는데요. 보시게 되면 이제 확실히 다르죠. 코스닥 차트는 이제 바닥권에 놓여 있고, 그리고 종합주가지수는 지금 현재 신고가에서 잠시 잠깐 눌림목이 온 것뿐이지 사실 신고가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상당히 종합주가지수는 많이 올라가 있다는 얘기인데 다음 화면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게 되면 이제 2007년도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금융위기가 오기 전의 상황이죠. 그렇죠? 잘 아시다시피 외국인이 아니라 이제 화면에 나와 있는 건 이제 기관 투자자 수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에 있는 것은 개인들이 얼마만큼 샀는지, 얼마만큼 팔았는지에 대한 수량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는데요. 바로 수급 지표가 되겠죠. 자, 2007년도 당시를 보시게 되면은 그때부터 역대 가장 많은 이 개인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호재가 터졌었죠. 그렇죠? 예, 이 고점에서는 항상 좋은 얘기가 나옵니다. 펀드 열풍. 그렇죠? 그러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펀드 가입하고 나도 한번 돈 벌어보자라고 하면서 이 주식시장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런 현상이 발생되면서 개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결국에는 다음 연도에 금융 위기를 맞이하게 돼서 많은 투자자들의 계좌가 거의 깡통 계좌가 된 사례가 뭐 한둘이 아니죠. 그렇죠? 그로부터 주가 자체가 이제 흘러서 지금 현재 2018년도에 수급을 보시게 되면은 개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 그 수량이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역사적으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조각들을 맞춰서 퍼즐을 완성해야지 답이 나오게 되거든요.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증시를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일반 개별적인 종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단순히 삼성전자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증시를 주도하는 대장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갈 확률이 높고 삼성전자가 떨어지면 우리나라 증시가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것을 예측해 주면 되는 거죠. 화면 보시게 되면 역시나 위에 있는 것은 개인 투자자의 매수 수급이 되겠습니다. 또는 매도. 보시게 되면은 제가 화살표로 이미 제가 체크를 좀 해놨는데요. 개인이 매수한 이후 주가의 움직임이 어떤가? 안 가죠. 올라가질 않죠.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외국인들하고 기관 투자자들하고 개인 투자자들하고 이제 동일한 가격에 매수를 했을 경우에 함께 주가가 올라가죠. 그런 상황에서 개인이 먼저 매도를 하게 되면은 누가 손실을 보겠습니까? 당연히 상위 1%들, 기관과 외국인이 손실을 보겠죠. 그런 것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개인이 살 때는 절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같이 비례적으로 매수를 해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화면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개인이 지금 현재 2008년도에 역시나 삼성전자 역대 상장 이후에 가장 많은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더 무서운 사실은 뭐냐면 얼마 전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자료들이 이슈화가 돼서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제공이 됐죠. 액면 분할. 몇백만 원 하던 종목이 몇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여러 리포트에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는 기회다. 자금들이 많이 몰릴 수 있다. 그래서 주가는 다시 올라갈 수 있고 계속 올라갈 수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기회다. 250만 원짜리 주식이 몇만 원이 됐습니다. 최소한 50만 원은 가지 않겠는가. 나는 아주 비논리적인 어떤 계산으로 이 삼성전자를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걸 이용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액면 분할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제 기준에서는요. 이거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떠넘기기 위한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의도가 있지 않는가라고 조심스럽게 제 의견을 좀 제시합니다. 정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액면 분할을 한 상위 1%도만 알겠죠. 그렇죠? 어차피 분석은 각자 판단하는 겁니다. 제 생각은 그렇다는 얘기죠.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개인 매수세가 많이 유입됐다는 것은 이건 좋은 징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장단기 금리차 그리고 종합주가지수 삼성전자까지 지금 부정적이죠. 다음 화면.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를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증시는 즉 우리나라 경기는 전방산업이 먹여 살립니다. 전방산업은 뭐죠? 수출을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전방산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스마트폰으로 먹고 삽니다. 자동차를 팔아서 먹고 삽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그리고 현대차가 중요합니다. 화면 보시게 되면은 역시나 제가 체크를 해놨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차트는 연 차트입니다. 보기 편하게. 연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개인이 사는 구간은 주가가 안 갑니다. 화면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매번 개인이 살 때마다 주가는 떨어지거나 안 가거나 또는 급락이 나옵니다. 화면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2018년 역시나 변함없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열심히 또 매수를 해주고 계세요. 좋은 징후가 아닙니다. 좋은 내용들이 잘 안 나오고 있죠. 아쉽게도. 다음 화면. 시장을 움직이는 코스피 100종목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왜? 우리나라 증시를 움직이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코스피 대형주는요. 우량 기업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량 기업의 방향성을 예측을 해야 되는데 수급만으로 그 방향성이 예상이 되는데 이 100종목 가운데서 60종목은 개인이 매수하고 있고 무려 40종목은 개인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60종목 개인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은 전방산업 종목 위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40종목 개인이 매도하는 종목은 무슨 종목이냐? 지수 방어, 매수주들.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 지수 방어주들이 올라간다는 것은요.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가가 보편적으로 올라갈 때는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전방산업이 가져야지 주가가 올라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내수주가 올라가면은 주가는 떨어지는 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개인 매도 종목의 특징 보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전방산업이 아닌 이 내수주 중심으로 지금 현재 포진이 돼 있다는 것은 대단히 부정적인 겁니다. 다음 화면. 자, 결론을 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는 역사적 고가 위치에 놓여 있고요. 역대 가장 많은 개인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거래소 시장을 주도하는 삼성전자 개인 매수량 최고치고 전방산업 대부분 개인 매수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 내수주 대부분 개인이 매도하고 있다는 거 대단히 부정적이죠. 거기서 플러스로 말씀드렸다시피 장단기 금리차까지. 이것은 다시 말해서 무엇을 뜻하느냐? 다음 화면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어디에 있을까라는 어떤 그 질문을 하게 될 텐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요. 이 주식에 있는 자금은 주식시장 안에서 돕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세력적인 자금은 또 부동산 안에서 돌아요. 여기를 올리고 저기를 올리고 그 안에서 돌죠. 주식 전문가들이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죠. 부동산 전문가들이 주식에다 투자를 하지 않아요. 내가 잘 아는 곳에 투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다음 화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즉 자금력 자체가. 지금 코스닥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거래소 시장은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 자금들이 어디로 갈까요? 부동산으로 갈까요? 아니죠. 잘 아는 주식시장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어느 쪽으로?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별주를 공략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뭔가 퍼즐이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두리뭉실하게 얘기 안 합니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왔죠. 많은 분들께서는 가능성에 대한 측면을 말씀을 드리면서도 근거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저는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께 설득을 시킬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드리죠. 합리적이죠.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화면. 자, 코스닥이 답이라는 겁니다. 상당히 많이 빠져 있다는 거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화면. 자, 그러면 코스닥은 업종이 아닌 개별성과 테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분석을 잘해주면은 자연스럽게 돈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분석 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이 코스닥 증시는 말씀드렸다시피 테마성을 가지고 움직이거나 또는 각각의 어떤 호재를 가지고 주가가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테마라는 게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테마라는 이 습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알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테마들이 있는데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움직이는 테마는 없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다음 화면을 통해서 추가적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망 테마를 분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주가를 올리는 경우는 없어요. 조금 내용이 다를 뿐입니다. 조금 내용이 다를 뿐이죠. 근데 사실 그게 그거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똑같은 명분을 터뜨리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똑같은 명분이 나오지 않아도 그 종목은 항상 유지가 된다는 얘기죠. 과거에 무슨 테마로 움직였던 종목들, 다음번에 다른 이슈로 움직이지만 종목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형성되었었던 테마를 통해서 그 테마에 소속되어 있는 종목을 잘 분석하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테마주들은 차트가 비슷비슷합니다. 차트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한 가지가 좋고 한 가지가 안 좋고 하면은 이거는 테마 가능성이 없고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테마에 10종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10종목의 종목 차트가 다 비슷비슷하고 수급이 비슷비슷하면 그것은 테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반대로 돌려서 얘기해 본다면 많이 올라간 테마가 있습니다. 네, 근데 종목들을 하나하나 다 훑어보니까 다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그 테마는 죽을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그렇게 분석하는 거죠. 다음 화면.
4대강 테마 유명했습니다. 2007년도 4대강이라는 테마가 터지면서 한동안 상당히 오랫동안 바닥권에서 바짝바짝 기고 나서 최근 남북 경협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그 당시의 내용과 지금의 내용이 다르죠. 다만 종목은 똑같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원리를 아시겠죠? 다음 화면. 이화공영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4대강으로 무려 1만 프로, 1000%가 아니고요. 무려 1만 프로의 급등 랠리가 나왔는데요. 상당히 오랫동안 거의 뭐 10년 가까이 바닥권에서 조정 국면을 보여주면서 최근에 남북경협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280% 올라가고 있는데 급등이 나오기 전 상황에 이 남북경협 쪽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차트가 다 비슷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주가 자체가 급등이 나왔고 남북경협주는 지금으로부터 제가 1년 전에 이 테마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을 분명히 제가 TV에서 했었죠. 당시는 남북경협주라는 이슈가 없었습니다. 다만 가능성이 높다. 어떤 이슈로 터질지 모른다. 똑같은 4대강 이슈로 터지진 않고 다른 이슈로 터지는데 그 내용은 주가가 급등이 나와 봐야지 아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설명드릴 수 없지만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남북경협주를 미리 예측해드렸죠.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손대면 안 되죠. 다음 화면. 삼화전기가 되겠습니다. 과거에 하이브리드카라는 이슈를 가지고 800% 급등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기간 조정을 보여주면서 지금은 전기차라는 이슈를 가지고 무려 1200%가 올라갔습니다. 똑같은 내용은 아닙니다. 비슷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좀 이거는 좀 많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정말 생뚱맞은 4대강에서 남북경협주 있죠. 그렇죠? 자, 다음 화면. 자, 그러면 향후 유망 테마주는 무엇이 되느냐? 바로 이 시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내가 있는 곳이 바로 병원이다. 바로 유헬스케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유헬스케어라는 것은 이 IT 기술과 그리고 이제 의료 기술이 융합돼서 탄생된 것을 우리가 이 유헬스케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 내가 있는 곳이 곧 병원이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머니 속에 이런 스마트 기기 하나 정도는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이 스마트 기기와 그리고 진단 키트만 있다면 지금 이 자리는 이데일리 TV 방송국입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지금 이곳이 병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유헬스케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 유헬스케어에 있어서 가장 모멘텀적인 측면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첫 번째 이슈가 뭐냐면 얼마 전이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살짝 언급을 하셨죠. 네,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죠. 바로 이 원격에 대한 원격 의료와 관련된 규제를 좀 완화시키겠다는 얘기죠. 그것이 다시 말해서 정부 정책과 사실 뭐가 다르겠습니까?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는 것은 향후 기대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고 뿐만 아니라 고령화 사회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지금 현재 OECD 국가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산 거의 최하위 정도에 가깝죠. 그렇죠? 네. 굉장히 좀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 또 상당히 좀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고령화 사회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자연스럽게 이 의료 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슈화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사실 이 병원을 방문한다라는 것, 수시로 내 건강을 체크한다라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병원을 자주 방문한다라는 그런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사실 의료비 부담에 대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겠는가? 바로 이 유헬스케어라는 부분이 되겠죠. 내가 있는 곳에서 원격을 통해서 진료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의료비 부담과 동시에 시간적인 부분들도 절약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향후 유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그 속도가 상당히 좀 이렇게 좀 가속도를 붙지 않고 있지만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매해 평균적으로 14% 정도의 그 상승, 어떤 그 반등이 좀 상승에 대한 어떤 수치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그 고성장이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증시도 이 내용을 가지고선 그런 어떤 이슈와 동반돼서 비례적으로 상승에 대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유헬스케어가 향후 우리나라 증시의 테마를 이끌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고 중요한 것은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정책. 바로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테마가 아니라 정책과 관련된 거는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다시 말해서 뭐 최근에 방탄소년단에 대한 이슈들이 있죠. 근데 방탄소년단과 같은 그런 개인적인 기업의 이슈들은요, 상당히 그렇게 많이 올라가거나 그런 경우는 좀 드뭅니다. 물론 과거에 뭐 싸이가 강남 스타일로 엄청난 급등이 나오긴 했지만은 극히 드문 사례죠. 그렇죠? 그래서 정책주는 상당히 많은 수백 프로에서 많게는 1000% 정도의 반등이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들을 좀 집중적으로 좀 파헤쳐 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화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잠시 잠깐 설명드릴 종목은요, 바로 5종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헬스케어, 유헬스케어의 핵심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안에 내 계좌를 복구할 수 있는 종목이 나올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말 집중해 주셔야 되고,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이 상당히 깁니다. 그렇죠? 네, 종목 공개는 제가 조심스럽기 때문에 온라인 무료 방송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공개하도록 하고, 이 원격 진료, 그리고 이제 다시 말해서 이 유헬스케어 분야의 시장이 계속해서 고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정확한 수치를 제가 이제 기억이 좀 잘 안 나지만은 한 16조, 한 15조 정도에 가까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향후 수년 안에 46조 원 시장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치가, 추정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 기업은요, 유헬스케어 이슈로 예전에 한번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지만 그 상승률이 아주 대단히 높진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대형 테마치고는. 그러면서 상당히 오랫동안 바닥권에서 바짝바짝 기고 있는데 최근 최대 주주 지분 증가가 포착이 됐다라는 거, 정말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의 차트를 잘 기억해 두시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 다른 종목이 되겠습니다. 5글자 종목이 되겠는데요. 정부 규제 개혁 과제를 통해서 정책 이슈로서 이슈가 터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인데, 차트 보시면 어떻습니까? 최근에 주식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바닥권에서 유지를 해주고 있다는 것은 매도세가 빠져나오지 않고, 또는 매도세가 빠져나온다 하더라도 매수세로 방어해주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2년 정도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다음 화면. 자, 화면 보시게 되면 역시나 4글자입니다. 네, 차트가 어떻습니까? 역시나 바닥권 종목입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바닥권을 유지했다라는 거. 그런데 업계 시장 점유율 1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 상당히 놀랍습니다. 이렇게 기술력이 좋은 기업이 바닥권에 머물러 있다는 거, 그것이 대단히 호재지 않나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고, 다음 화면. 자, 역시나 땡땡땡땡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기업은 역시나 테마 차트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미국 의료 시장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드디어 이 기업이. 그렇죠? 대단히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런 부분들이 이제 확실시가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모멘텀들이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인데,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차트, 그림 어떻습니까? 다 바닥주죠. 다 바닥주인데 내용은 좋죠. 바로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공략해야 될 바로 그 테마, 유헬스케어 테마가 됩니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많은 테마들을 가지고 매매하고 계시지만은,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계시지만은 사실 수익이 제대로 나는 테마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렇죠? 이미 올라가서 떨어지고 있는 상태일 뿐이고, 그 안에서 기술적 반등만 나오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테마, 그런 업종으로서는 결코 큰 돈을 벌 수 없고, 우리가 깨먹었던 계좌 복구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이 유헬스케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정책주를 대단히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정책주는 일반적으로 단순히 30에서 50% 정도 올라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보통 수백 프로에서, 정말 운대가 잘 맞아떨어지고 한다면 1000% 정도 이상 올라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저는 오늘 유헬스케어에 대해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핵심 종목을 오늘 여러분들께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동안의 시장이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잘못된 매매를 통해서 이미 끝물인 테마를 가지고 손실이 굉장히 많이 났고, 어떤 분들은 반토막, 어떤 분들은 거의 깡통에 가까운 계좌를 지금 현재 만들어 놓으셨는데, 저는 오늘 이 종목들을 통해서, 이 테마를 통해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복구해 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고 절실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방송이 끝난 이후 온라인 무료 방송에 오셔서 제가 뽑은 이 테마와 이 종목을 통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간절히 좀 바라봅니다. 자, 오늘도 방송 또 공부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고요. 잠시 후에 또 추가적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황 분석과 향후 유망 업종인 뉴 헬스케어에 대한 강의 함께 하셨는데요. 이어진 온라인 방송에서 어떤 종목이 공개될지 기대가 되는데 대표님 다시 한번 안내해 주실까요? 네, 그동안의 주식시장이 참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께 여쭤보면 계좌 손실이 뭐 마이너스 40%는 뭐 기본인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을 해 나가야 될까요? 지금 올라가고 있는 뭐 이미 형성되고 있는 이미 신고가를 찍은 그런 테마로 여러분들께서 계좌 복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 앞으로 떨어질 테마가 아니라 앞으로 올라갈 테마를 공략을 하고 그 안에서 핵심 종목을 잡아야지 잃었던 계좌들을 저는 복구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말을 통해서 전체 종목들을 싹 분석을 다 해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잠시 후에 방송 참여해 주셔서 이 고급 정보들, 네, 이런 고급 종목들 잡으셔서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기를 또 바라봅니다. 네, 여러분들의 계좌를 복구할 수 있는 확실한 종목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25시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이데일리 TV 투자25시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시크릿노트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박동혁 대표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시크릿노트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이어서 이어지는 투자25시 2부에서는 마르스 김동석 전문가 강의가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저희는 알찬 내용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